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청년 글로벌 마케터 비대면 비즈니스 상담회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17의 이화윤입니다. 현장에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여러분들과 상담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수출 상담회의 바이어와의 필요한 상담 기법, 또 준비사항, 그리고 추후 관리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약 40여 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이어 상담 및 관리 기법에 대해서 순차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출 절차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제품 파악에 일단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외에 대한 시장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또 바이어 발굴을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품 파악이 가장 정확하게 자기 제품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게 그 국내외 시장 조사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거래선 발굴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거래선 발굴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와이드하게 아니면 너무 제너럴하게 바이어를 발굴하기보다는 그 특정 시장 본인이 이제 그 자기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가장 시장성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바이어 발굴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목적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바이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바이어 발굴을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바이어 발굴이 된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바이어랑 협의를 할 때 이제 무역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독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일단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에 런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이 좋고 그 이후에 시장 보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무역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역 계약이라든가 상호 간의 바이어와의 거래 조건이 형사가 됐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바이어 오더량에 따라서 제품을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준비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출 실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수출이 완료됐었을 때 연 단위별로 아니면 2년 단위별로 해서 나중에 이제 관세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 상담 준비 사항입니다. 수출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전시회 혹은 이제 바이어 미팅 전에 제품 관련 정보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단 그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바이어 상담회를 할 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저희 제품을 어필하고 또 설명하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그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또 임팩트 있는 부분들 또 타사 제품에 비교했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제품이 더 어필하고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기능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품에 따라서 B2C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아마 강조를 하겠고 이제 B2B 제품들 장비라든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미리 바이어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먼저 사전에 본인들이 연습하거나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바이어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품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가장 바이어들이 궁금해할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제품이 한두 가지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10가지 이상 혹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제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격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그러한 자료들을 바이어한테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 그 코테이션, 그 견적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 강의 말미 부분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추가적인 바이어로부터의 추가적인 질의 없이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향후에 그 이후에 제가 말미 부분에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그때 한번 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MOQ 및 최저 가격대 기준선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담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표님들께서 직접 참석 혹은 참가하기도 하시지만 일부분 이제 어떤 직원분들 담당자라든가 직원분께서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그 현장에서 바이어한테 가격을 제시하고 또 가격을 제시할 때 기본적으로 가격대로 실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일단 제너럴하게 오퍼할 수 있는 가격과 그러면 실제로 그 담당자 및 대표자님께서 그 바이어와의 거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격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서 그 현장에서 바이어 미팅 때 혹은 상담회 때 같이 제안 내고 같이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른 진전 있는 그런 상담회가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또한 MOQ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최저 가격대 우리가 실제로 제안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체크하고 난 이후에 상담회를 참가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이 대금 지급 방법이 그 어떤 수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한 15년 동안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뭐 그러니까 TT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상 방법 아니면은 뭐 LC 방법 다양한 방법들로서 거래 조건도 대금 지급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거의 지금 100% 지금 TT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금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쪽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바이어한테 뭐 기본적으로 뭐 30대 70이라든가 30대 성금 조건 그다음에 70%의 잔금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50대 50 먼저 오더할 때 50%를 먼저 현금으로 받고 그다음 물건 나가기 전에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받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나는 무조건 100%로 먼저 성금을 받고 진행해야 되겠다 등 이제 다양한 그런 거래 조건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대금 지급 방법을 일단 저희 쪽에서 이제 바이어한테 제안을 하고 그 바이어가 당연히 저희 그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억셉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마 바이어 쪽에서 그렇게 이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협의가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어 쪽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그 대금 지급 방법 조건 자체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는 과감히 그런 바이어와의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생각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강력하게 자기 자신만의 내부적으로 어떤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바이어와 협상하고 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C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지금은 과거보다 LC 조건,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 자체도 많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 신용장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물건을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급이 되는 물건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건이기도 한데, 대금 지급 조건인데, 그런 부분 자체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가 물론 이제 돈을 떼이는 그런 염려는 아무래도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LC 조건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은행에서 나가는 뭐 그 어떤 이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어떤 커미션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은 우리 이익에서 결국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바이어랑 진행함에 있어서 좀 물러섬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서 가장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로서 진행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어떤 업무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저도 이제 해봐서 알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쨌든 물건을 한번 해보고 뭐 해외에 한번 진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이건 좀 무리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금 지급 조건을 받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뭐 무역공사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뭐 대금 지급을 향후에 보험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러한 방법들 또한 단순히 물건 나간다 이후에 바로 이제 저희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6개월이든 아니면 일정 그 이후 이상의 시간이든 그런 시간들을 걸린 이후에 결국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자체를 다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대금 지급 조건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엄격하게 그 대금 지급 조건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대금 지급 조건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좀 보수적으로 혹은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적 조건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선적 조건에 대한 사항은 바이어랑 협의하면서 한 번에 물건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파셜로 해서 뭐 기일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선적 조건에 대한 사항도 바이어랑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었을 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이어에게 제공할 적절한 샘플 및 샘플 정책에 대한 사항은 미리 내부적으로 좀 체크해서 바이어에게 그 현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바이어 쪽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고 하면은 현장에서든 아니면 그 이후든 메일을 통해서든 분명히 샘플을 요청을 할 텐데, 조급한 마음에 바이어가 요청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쪽에서 이제 그 프리로 제공이 되거나 이제 보내주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화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횟수가 잦아지고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바이어들한테 그런 샘플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더 많아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바이어한테 샘플 의뢰를 받았을 때, 아니면 물론 이제 한두 개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쨌든 그 샘플에 대해서 그 수량별로 아니면은 뭐 필요한 사항대로, 요청하는 사항대로 어떤 정책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바이어랑 협의하고 바이어한테 회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처음 이제 그 샘플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었을 때 기본적으로 좀 한두 개 정도는 저도 이제 프리로 샘플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어 쪽에서 그 운송비라든가 물류비는 바이어 쪽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식으로 일단 바이어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샘플비와 그다음에 이제 물류비를 한꺼번에 저희가 책정을 해서 뭐 100불이든지 200불이든지 좀 더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그 실질적인 비용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바이어한테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샘플 비용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샘플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식 오더가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그
그 샘플로 진행했던 그 비용 자체를 리펀해주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이제 바이어한테 제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어쨌든 이제 어쨌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은 샘플을 제공하고 샘플에 대한 어레인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내부적인 샘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때 바이어한테 이제 샘플 의뢰가 들어왔었을 때 그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바이어한테 샘플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진전된 그런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샘플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논의해서 정책을 기준점을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바이어랑 상담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로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납품 조건에 대한 사항인데요. 생산량의 경우에는 이제 월별로 우리가 몇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월별 생산 캐파라든가 아니면은 주일 생산 캐파, 주 단위 생산 캐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한다고 하면은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그 공급에 대한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데 좀 주요 어떤 한 부분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바이오한테 공유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째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수입 및 허가 조건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요즘에 베트남이라든가 베트남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 바이어를 발굴해서 바이어랑 협의하면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일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허가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의약품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장비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 수입할 때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그 허가가 필요한 그런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업무 진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 시장을 타겟팅했었을 때 그 시장에서 진출하기 위해서 바이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어 발굴 이전에 해당 국가에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 조건들, 예를 들어서 인증서라든가 성적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패킹이라든가 라벨링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제품 특성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제품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타겟팅 국가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바이어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사전에 일반 호트라라든가 일반 다양한 또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고 또 그것에 맞게 저희가 이런 인증에 대한 사항들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짧으면 몇 주 걸려서 인증이라든가 허가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6개월 혹은 1년 이상 그 이상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바이어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그 이후의 시간들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우리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그 타겟팅한 시장에 따라서 그 시장에 맞는 그 수입 허가 조건들 또 필요한 사항들을 꼭 사전에 체크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9번째에 대한 사항인데요. 9번째로는 이제 제품 변형 및 포장 변경에 대한 상담 대응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있는 제품 그대로 이제 제품을 납품하거나 수출하기 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비라든가 아니면 OEM을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상담 위주로 가게 될 경우에 제품 변형이라든가 포장 패킹 변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뢰가 혹은 질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제품 스펙 변경 사항 혹은 이제 포장 변경 사항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바이어로부터도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들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체크하고 또 검토해서 바로바로 바이어 상담을 할 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번째로는 이제 상담 시 바이어별로 상담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라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제 한두 명 혹은 이제 뭐 이번 상담회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어레인지된 그 바이어들하고만 상담회를 진행하겠지만 뭐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바이어 상담을 할 때는 저희가 다 이제 그 상담했던 바이어를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담 노트를 별도로 준비해서 바이어별로 상담을 할 때 논의된 사항들이라든가 그다음 체크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상담 노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이어한테 상담회 이후에 바이어한테 메일링을 할 때 그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고 회춘하면서 아무래도 바이어 입장에서 굉장히 공급자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노트를 메모를 하는 부분들을 중요 요소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테스트 리포트 및 서티피케이트 자료 준비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품에 대해서 국내든 국외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영문 자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영문 자료를 또 별도로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가 또 비용이 되기 때문에 준비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받은 이제 한글 본 그 자료라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바이어한테 상담회 때 제안을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회 이후에 또 메일을 보낼 때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도 같이 첨부가 되고 공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신뢰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검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인증서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길 요청드립니다. 12번째로는 이제 국내외 마케팅 관련된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어가 제품 자체로서도 물론 이제 관심도가 높게 자기가 갖고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아니면 SNS 마케팅 채널이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자료들을 같이 별도로 정리해서 바이어한테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 바이어도 또한 그런 어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채널을 이외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판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고 한다면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자료로서 활용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타겟팅하고 있는 국가 이외에 지금 이제 뭐 다른 시장에서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이어한테 굉장히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이어한테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제품이 그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이어한테 제공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요소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바이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마케팅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바이어한테 제공을 하기를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할 때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은 아마 더 바이어 입장에서 더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3번째로는 이제 타 제품과 비교했었을 때 결국은 내 제품이 어떤 장점과 또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도로 준비해서 또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공유를 한다고 한다면은 제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바이어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14번째로 이제 계약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계약 관련된 사항은 물론 이제 맨 처음 이제 상담회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담회를 통해서 바이어랑 상담을 할 때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국가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제품이 워낙 이제 마음에 들면은 그 자리에서 뭐 독자금 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하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개중에.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어를 만났을 때 좀 당황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내부적으로 독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수량 단위라든가 아니면은 기간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러프하게 대답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메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이어한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에 대한 계약에 대한 사항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또 뭐 주요 항목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로 이제 국가별 바이어 특성 파악인데요.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국가의 경우에 좀 생각지도 못하게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담회를 진행하시면서 국가별로 여러분들이 특성을 파악해서 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째로는 이제 한 번의 상담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음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수출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어가 맨 처음 상담을 할 때 적극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바로 오더 메일로 되는 경우는 제가 이제 15년 동안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저는 적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바이어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어쨌든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또 꾸준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에 참여할 때 비즈니스 매너를 좀 준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시회야 그 현장에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시간에 안에 맞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있겠지만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담 시간을 준수한다거나 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뭐 그냥 이제 너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좀 상담을 하는 것보다 용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아까 과거에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샘플에 대한 사항들, 자료 준비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상담회를 진행하시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놓고 상담회 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상담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바이어와의 거래 요건에 있어서 과연 이제 내가 현재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간이 좀 많다고 하면은 제가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네 번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건을 이제 상담회가 끝나고 혹은 이제 거래가 됐었을 때 이제 바이어한테 제품이 수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뭐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 물건이 판매된 이후에 그러면 현지에서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불량, 클레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좀 회피하고 막 디펜스를 하려고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클레임을 처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좀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그 기회를 더 위기가 기회로 삼아서 바이어랑 더 가까워지고 더 오히려 그 이후에 또 신규 제품을 발굴하고 또 개발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클레임이 맞았을 때 혹은 발생했었을 때 그것들을 좀 피하고 디펜스 하려고 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바이어 입장에서 이해하고 좀 더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에 대한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꼭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또 검토하셔서 바이어에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해외 비즈니스 시장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도는요.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좀
그 빅바이어랑 이제 거래를 했었을 때 해당하는 약간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어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항은 이번 상담회를 할 때 크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어 관리 기법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바이어를 대응하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수출 업무를 진행한 지 저는 한 15, 16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지는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요 절차에 따라서 저도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한 6개국 중에서 7개국 정도 이제 고정적인 바이어를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조차도 어쨌든 저 또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에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첫 번째로 이제 그 바이어 상담처 정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이어를 상담하고 어떤 이런 기회 이번 기회에 상담회든 아니면 향후에 그런 전시회를 참가했었을 때 그때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했었을 때든 어쨌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시장소를 통해서 바이어가 리스트가 확보가 됐던 간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어가 발굴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바이어를 그냥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만 하고 이렇게 버리는 식이 되지 마시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한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쌓였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좀 파워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 상담처를 정리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이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업체의 경우에 그 바이어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제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4년부터 15년부터 이제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전시회, 그전에는 주로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했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바이어들을 발굴하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벤트, 그러니까 뭐 전시회면 전시회, 아니면 상담회면 상담회, 아니면 시장조사면 시장조사,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바이어를 이제 발굴이 됐는지, 또 그 바이어 회사에 대한 정보, 그다음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아니면 이메일 주소, 어느 출신인지, 그다음에 사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해 나가는 게 굉장히 바이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해외 마케팅을 향후에 여러분들이 진행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연계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별 마케팅, 초청장, 사업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회가 이루어지면은 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을 하겠죠. 근데 그 이메일 끝나고 그 해당 아이템이 아마 대부분의 바이어한테서 바로 수출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전시회를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었을 때 아니면은 신제품 개발됐을 때 또다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회 참가할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바이어들한테 아까 그 바이어들한테 이제 메일링을 해서 초대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 또 혹은 상담회가 끝난 이후에 메일 내용을 정리해서 바이어한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간략한 요소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그 바이어들한테 계속적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그 해당 그 상담회 때 혹은 전시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이렇게 오더 메이드 되거나 아니면은 거래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바이어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바이어가 처음에는 이제 내 제품이라든가 뭐 내 회사 아니면 나라는 사람 내 브랜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바이어들이 분명히 내 제품, 내 브랜드 혹은 내 회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아마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꼭 만드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적극적으로 뭐 신제품 개발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전시회 참가할 때라든가 전후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바이어로부터 좀 기본적으로 내 제품, 나 이런 제품 관심 있다라고 그렇게 회신이 오는 바이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어떤 내용으로 내가 제안했는데 회신이 왔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바이어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 바이어가 가장 우선순위겠지만 그 바이어를 가장 우선순위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쯤 회신이 온 바이어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또 그 바이어들한테 그 다음 차순위를 둬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도 회신 오지 않은 바이어들이라 할지라도 바이어들한테도 또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활동들에 따라서 언젠가는 분명히 수출 해외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어 관리 기법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여러분 적용해서 진행해 나가시길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 서류라든가 이제 계약 항목에 대한 사항인데요. 구매 승인서, 퍼체이스 오더, 요부터 이제 구매 확인서까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진행하면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어쨌든 상담회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좀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견적서가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견적서에 대한 양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B2C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뭐 이미지, 그다음에 제품명, 그다음에 제품 단가 이렇게 간략하게 바이어한테 제공을 하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추가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 그때마다 대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고 또 효율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견적서를 만들 때 내가 이 자료를 줬을 때 가격 정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사항들 혹은 패킹에 대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이 견적서 안에 녹여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거를 보고 그 바이어가 스스로 체크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코테이션의 경우에는 이 안에 뭐 B2C 제품이므로 제품 코드라든가 제품 이미지, 그다음 제품명, 그다음 바코드 번호, 그다음에 무게, 입수량, 그러니까 박스 단위로 입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MOQ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꺼번에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어들로부터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제품에 맞게 그 견적서를 만들 때, 코테이션을 만들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바이어랑 상담해 가면서 아니면 좀 더 고민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이런 양식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거래 조건의 계약 항목에 있어서 이제 8가지로 총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조건에 있어서의 품질에 대한 사항들, 혹은 수량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가격 조건에 대한 사항들, 선적 조건, 결제 조건, 포장 조건, 보험 조건, 클레임이라든가 중개에 대한 사항들이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바이어랑 계약하실 때 좀 중요하게 체크하고 미리 체크해서 바이어랑 상담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설명해드린 사항 자체가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상담회를 통해서 이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테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바이어 상담할 때마다 혹은 이제 전시회 참가하거나 그 이후에 바이어 미팅 할 때마다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내부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좀 바이어랑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하셔서 좀 짧은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의 해외 시장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하셔서 수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모든 강의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